보통 강한 모성애로는 엄두도 못 냈을 일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서요. 하지만 강해야 버틸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식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에는 크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 그런 얘기 붙여서 뭐 하겠어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 어쩌겠어. 아프다는 느끼면 아픈 거지. 내 몸이 아픈데, 내 마음이 아픈데 내가 아니라고 맨날 우겨봐야 뭐 할 거야. 그동안 어머니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많았던 승민 씨. 후련하기도 했고요. 또 눈물도 나오려고도 했고, 좀 많은 감정들이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지난날의 원망은 좀 수그러들고 제 과거에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런 후회감도 좀 들고요. 이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은 대화가 필요한가 봅니다. 다음 날 아침, 만년설에 덮인 안나 푸른 화분이 훌쩍 다가와 있습니다. 나무라 생각해서 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못했던 어머니와 배신감으로 괴로워했던 아들도 이만큼 서로의 마음에 다가섰을까요? 진짜 너무 웃긴다. 맛있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손주 볼 때가 됐으니까 저렇게 애가 이쁘면. 강한 어머니가 처음으로 세월의 변화도 인정합니다. 그동안 기억이 없다던 아들에 대한 섭섭함도 꺼내놓습니다. 내 중학교 때 예인호조에 있을 때 목사님이 엄마한테 이메일이 왔어. 그중 생각나는 말이 승민이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래서 1년도 안 본 목사님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찌됐든 엄마가 지금까지 봐온 아들인데 어떻게 아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엄마한테 이메일을 쓸 수 있었을까? 우리 아들이 엄마를 얼마나 흉보고 했으면, 엄마를 얼마나 엄마같이 얘기를 안 했으면. 이 생각을 했었어요. 어머니의 재무생활 방해가 되니까 성악학교를 보낸 거다. 이런 의심은 솔직히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이서 모든 노력을 퍼부어서 저를 거기에 보냈구나. 난 여기 갇혀있구나. 제가 그 당시 되게 좀 많이 반항도 많이 하고.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기가 막힌 오해를 하고 있었다면 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 시기 승민 씨만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을 뿐 부모의 마음고생도 컸습니다. 그 학교가 들어가고 싶다고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규율이 되게 엄격한 데야.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의 새아빠가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얘에 대해서 리포트한 거를 다 메모리 해놔갖고 그 편지를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그래갖고 제일 먼저 기뻐했던 게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사실은 우리 남편이었어. 그거를 합격 통지서가 우리 집으로 서울로 왔을 때 그걸 액자를 딱 해갖고 왔어. 그 다음날 승민이 왔을 때 그 액자를 얘한테 주니까 얘가 그걸 딱 집어던지는 거야. 내가 언제 이 학교 간다 그랬냐고. 딱 집어던지니까 이 액자가 이렇게 삐뚤어졌어, 던지니까.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딱 깨맞춰갖고 책상 위에다 이렇게 놔주더라고.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지. 자기 자식도 아니고. 응? 제 속으로 낳은 자식도 미울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재혼으로 얻은 자식까지 가슴으로 품는 일이 어떻게 쉬울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의 재혼으로 자식만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도 두 집안의 사춘기 자식 5명을 겪어내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네. 너무 차가워서. 언제 이 힘이 날라야 물에 발을 담아보겠어. 들어와봐, 아들. 너무 좋아. 들어와봐.
이제야 50대를 넘긴 어머니의 모습이 승민 씨의 눈에 들어오는 걸까요? 오랫동안 어머니가 준 너무 큰 고통만을 원망해왔던 승민 씨. 자신도 어머니의 짐을 무겁게 한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먼저 산을 오르던 승민 씨가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이 산에서 강한 어머니를 만날 줄 알았던 승민 씨. 하지만 지금 승민 씨 앞에는 자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가 있을 뿐입니다. 뽀뽀나 한번 해줘. 엄마 기분 나게. 여기다 해줘. 옛날에 뽀뽀하자 하면 저기서부터 이러고 달려와서 뽀뽀하고 그랬는데. 왜 울어? 어머? 왜 울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동안 가슴속에 뭉쳐있던 응어리를 눈물로 쏟아내는 승민 씨. 아니, 엄마한테 뭐 화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가장 힘든 건 왜 엄마인데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제일 힘들었다. 알아? 같은 가족이면서 왜 그래? 딴 사람들처럼 그러면 안 돼. 왜 그럴 수 없는 거지? 아니라고. 응? 근데 지금은 서로 대해서 오해도 풀고 지금 좋아졌고 그런 거 좋은데 엄마는 지금이 더 힘들어 사실. 그때보다. 그때 말 안 하고 엄마가 혼자 속상했던 게 더 편해 지금보다. 그 말까지 힘든 날 마음 안 하냐고. 어머니에 대한 승민 씨의 미움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너도 엄마한테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더 미안한 거야. 심하게 반항을 할 때조차 어머니를 사랑했던 아들. 자식의 눈물 앞에 어머니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괜찮지도 안 괜찮지도 않아요. 어머니와 아들로 만나 살아온 23년.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고 어머니는 자식의 존재 덕분에 힘든 세상살이를 견뎌낼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승민 씨가 어머니의 방을 찾았습니다. 들어간다. 영하권의 기온에다 습해서 뼛속까지 추위가 스며드는 밤입니다. 누구는? 히말라야에서 마지막 밤이니까. 아, 추워. 들어가. 모르고 있어? 승민 씨는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어머니를 걱정해 잠자리를 꼼꼼히 챙깁니다. 그래, 많이 나봐요. 애 많이 나면요 뼈가 다 아파요. 아유, 너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 나갈까? 아니, 나가지 마. 네가 나가면 엄마가 또 마음까지 고통스럽지. 자식이 눈앞에 보일 때 부모 마음이 가장 놓인다는 것을 승민 씨도 알까요? 엄마가 자다 벌떡 일어나서 너 발길로 찰지도 몰라. 엄마 계속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거든 요새. 나 때문 아니잖아. 응? 나 때문 아니잖아. 누구 때문인 것 같아. 추워. 춥다고 벌떡 일어나지나 너. 앉아. 아들도 잘 자. 모자의 마지막 밤이 깊어집니다. 옛날엔 절대로 이제 어머니 자신의 생각을 굴복하지 않으셨고 또 주장도 꺾으시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좀 어머니가 좀 역시 늙어 가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져주시려는 모습도 많이 보고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애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나쁜 길로 안 간 것만 해도 난 너무 감사한다. 왜? 내가 애들한테 모든 걸 올인하고 산 건 아니잖아. 나도 내 인생을 찾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했고 이기적인 선택을 했고 그렇잖아요? 애들 입장 봤을 때. 근데 내가 무슨 뭐 엄마라고 뭐 이렇게 권리주장을 하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다음날 새벽 어머니와 아들은 어둠을 헤치며 다시 산길을 올라갑니다. 해돋이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주저앉습니다. 얼굴색까지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진 승민 씨가 어머니의 짐을 대신 짊어집니다. 이미 해발 3,000m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산을 올라가기 전 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던 어머니였습니다. 강한 의지와 정신력으로도 이겨내기 힘든 고산 증세. 승민 씨는 어머니를 업어드릴까도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절대 자식에게 짐이 될 어머니가 아닙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좀 쉬면 괜찮아. 어머니는 자식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치열한 삶에서 자식들이 강한 의지만을 배워주길 바라왔습니다. 엄마 힘내봐. 알았어 이제. 그래서 더욱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 그런데 어느새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자신의 삶과 자식들 문제에서 확고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어머니. 하지만 그 강한 어머니도 세월을 이기지 못한 채 아들 손에 이끌려 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자연의 이치가 아닐까요? 우리 삼형제들을 키우느라 많이 더 연약해지신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스럽고 앞으로 더 효도 잘하고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남긴 건 자식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겠어. 역사 속에 인물이 돼서 뭐가 낫겠어. 잠시 후 히말라야 산맥에 해가 떠오릅니다. 2박 3일에 걸쳐 산을 오르며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한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엄마도 너한테 해명을 할 수 있고 네가 오해했던 부분도 많이 풀린 것 같고 어느 날 네가 엄마 나이 되고 이러면은 또 엄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거야, 그지? 열심히 살았기에 자식 앞에서 떳떳한 어머니. 나도 엄마가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젊고 남자로 태어난 이상 도전 한번 해보고 싶어. 그거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너무 많은 걸 엄마한테 포기하라고 하지 마. 그럼 진짜 엄마 앞으로 어떤 희망의 끈이 없단 말이야. 네가 하는 건 어느 정도 하고 싶다는 거 엄마 받아들일 마음은 준비돼 있어. 그러니까 너도 엄마가 원하는 거를 응? 미래를 위해서 네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라는 얘기야. 그건 약속할 수 있지? 응? 저 히말라야 떠오르는 태양에 대고 얘기해. 엄마 믿어. 고마워. 조금이라도 배려해줘서. 제 인생을 살겠다는 아들을 어머니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 사랑하는 거 잊지 마. 항상 얘기하지. 나쁜 놈. 세상 어머니들에게 가장 따뜻한 품은 아들의 품입니다. 세상 아들들에게 어머니의 품은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 품 안에서는 아무리 큰 갈등과 오해도 한순간의 눈처럼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천륜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요? 슬퍼지냐 이렇게 엄마가 하니까. 이쪽 오빠. 빨리 와, 가자. 사실 물어보고 싶어요. 내 얘기는 안 하고 싶은 거지.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왜 자꾸 동생 얘기를 하고 있지? 머리 커가는 자식 둘, 특별한 직업을 가진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솔직히 내가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la